대표님, 과일 위탁은 광고비 0원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초보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진짜 가능한가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과일 위탁 판매하는데 재고도 없이 해도 되고 뭐 광고비도 0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오늘은 광고비 하나도 안 쓰고 과일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누구도 공개하지 않았던 그 진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산품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왜 과일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왜 유독 과일에서 이런 어그로를 많이 끌냐면 과일 위탁 판매는 내가 재고를 가지지 않고 거기서 바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계절성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붙습니다. 공산품 중에는 1년 내내 잘 팔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이미 리뷰가 막 수만 개씩 쌓여있는 고인물 셀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초보가 뚫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과일이나 뭐 이런 농수산물 이런 것들은 매월 새 시즌이 열려요. 그래서 출발선이 리셋이 되는 거죠. 그럼 초보자들도 진입할 수 있다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 부분까지는 저도 무조건 동의하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빈틈이 무조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뭐 상품 등록을 아무리 잘해도 판매 이력도 없고 리뷰도 없는 그런 신규 상품은 저 뒷구석에 처박혀 있거든요. 그리고 과일에서는 상위권 제품이 대부분 로켓프레쉬 제품이 있을 거예요. 로켓프레쉬요? 그럼 아예 생산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쵸? 예를 들어서 로켓프레쉬가 있는 제품인데 그 제품 똑같은 거 들어간다? 그러면 거의 생산이 없다고 보면 돼요. 쿠팡은 리뷰가 좋고 가격이 저렴하고 판매량이 높은, 그리고 배송도 빠른 그런 상품들을 상위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로켓프레쉬는 우리 공산품으로 치면 로켓 배송이나 로켓 그로스 제품이고 판매자 배송으로 판매를 하는데 배송 기간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로켓프레쉬 제품이 있는 카테고리는 우리가 순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과일을 팔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로켓프레쉬가 있는 데서 경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바보짓인 거죠. 그러면 가격, 배송, 리뷰가 가장 좋은 대표 판매자만 노출시킨다고 했는데 네. 이 자리는 누가 갖고 있나요? 로켓프레쉬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그게 아니면 우리 같은 이런 위탁 판매 하려는 그런 셀러들이 이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로켓프레쉬 판매하는 사람이랑도 싸워야 되고 다른 위탁 판매자랑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저는 광고비 0원이라길래 쿠팡에서 신규 셀러를 밀어주는 프로모션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뭐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초보가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상품을 등록하면 거의 한 2주 정도 신규성 점수, 최신성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최신성 점수를 얻었을 때 쿠팡의 알고리즘을 속여서 이제 상위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광고비 0원은 그냥 광고를 안 돌리고 상위 노출을 해서 판매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과연 상위 노출을 시킬 때 비용이 안 들지, 그거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말장난이었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면, 쿠팡의 순위는 뭐 최근 판매량, 클릭 대비 구매 전환율, 리뷰 수, 평점, 배송 속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다고 해요. 저 숫자들을 잘 챙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던 그 숫자들이 높게끔 챙기면 되는데, 문제는 이 방금 말했던 그런 지표들이 다 순환되는 구조예요. 판매가 일어나야 순위가 오르고, 순위가 올라야 노출이 잘 되고, 또 노출이 잘 돼야 또 많이 팔리고, 신규 상품은 이런 접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잘 팔릴 것 같은데요? 이론상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정말 냉정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만 개의 상품이 등록이 되는데 쿠팡 입장에서 검증이 안 된 상품을 굳이 노출시켜줄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거지로 초반에 판매 데이터를 만들어서 뭐 알고리즘을 속여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그 알고리즘을 속이기 위해서 이제 구매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네, 지인들한테 구매를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지인들이 내 거를 구매를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때 마진 계산기 계산한 거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이 제품 납작복숭아 2kg짜리를 지인들한테 10개를 구매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공급처에 13,000원 정도 이거를 10개를 구매를 해서 보내야 돼요. 13만 원이 들죠. 그러면 이거는 광고비로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저는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광고비로 쳐야죠. 네. 근데 이런 거를 다 빼고 얘기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한번 봐볼게요. 쿠팡에 들어가서 납작 복숭아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1등이 리뷰가 124개예요. 2등이 49개고, 그러면 과연 여기 있는 이 리뷰가 고객들이 사서 달린 리뷰일까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분 거 한번 볼게요. 최신 순으로 정렬을 하고 리뷰 맨 끝으로 가볼게요. 지금 보면 7월 20일, 7월 20일, 7월 20일, 7월 20일, 19일, 뭐 18일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된 숫자가 나오죠. 지금 보면은 리뷰가 말도 안 되게 뭐 하루에 막 열 몇 개씩 달려요. 그렇다는 건 이분이 업체를 써서 했든 지인들 뭐 100명한테 부탁을 했든 리뷰 100개를 달고 시작한 거예요. 맞죠?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사람 17,800원짜리 제품이죠. 여기에 리뷰 100개만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사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실제로 뭐 제품을 보낸지 안 보낸지 모르겠어요. 근데 크몬 같은 데 막 이렇게 리뷰 하는 데 있거든요. 리뷰 하나에 3,000원이래요. 그리고 택배비 따로 3,000원이 또 든대. 그럼 이 사람은 17,800원 플러스 6,000원, 23,800원 곱하기 100. 이 사람 238만 원 썼어요. 맞죠? 근데 이거 광고비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전 쓴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광고비 쓴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이 상품 하나 론칭하는데 일단 리뷰비로 238만 원 썼어요. 그런데 잘 봐요. 마진 3,400원짜리로 똔똔 만들려면 이거 700개 팔아야 돼요. 700개 팔아야 본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광고비를 아예 안 쓰면 과연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순환 구조기 때문에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광고 이분들 광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잘 팔리는데 광고를 굳이 할까요? 네, 100% 광고를 써야 팔릴 거예요. 여기서 15% 남는 거에서도 아마 아무리 안 써도 10% 광고비 써야 돼요. 정말 적게 쓴다고 해도 5%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마진이 한 1,300원 정도 남으면 한 5.9% 남네요. 광고비 쓰고 5% 1,300원이죠. 그러면은 238만원 나누기 1,300원 하면 1,800개 팔아야 똔똔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광고비 0원이에요? 과일을 1,800개를 팔았을까요? 1,800개가 팔릴 수도 있죠.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계절성이니까 키워드가 엄청 크잖아요. 공산품에 비해서. 그래서 폭발적인 판매량 때문에 매출이 엄청 높게 보이죠. 근데 실상은 광고비를 안 쓰고는 판매를 못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리뷰 하나도 안 달린 제품이 여기에 1등에 있다고 해서 과연 그게 잘 팔릴까요? 전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꽂아 놓기 위해서 이 정도 광고비는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광고비만 계산을 했는데 광고비 10% 쓰고 해도 5% 남았잖아요. 근데 반품이 안 들어올까요? 반품도 많이 들어올 거 같고 네. CS도 많이 들어올 거 그쵸. 반품이 제가 알기로 무조건 10% 이상 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상품 팔아도 10%는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 마진 5% 남기는데 반품이 무조건 5% 이상 들어와요. 그러면은 자선사업 하는 거죠. 자선 사업보다 더 할 것 같은데. 그쵸. 손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다양한 이슈 때문에 광고비 0원으로는 절대 못 하겠네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오늘 검증한 이런 방식들 제가 실제로 보여드렸잖아요. 절대로 0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광고비를 적게 쓸 수는 있겠는데 광고비 0원이다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에 가깝고, 업체 안 쓰고 지인들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구매를 한다 해도 우리가 물건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값은 광고비가 과연 아닌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애초에 이런 걸 안 하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제가 과일 위탁 판매를 뭐 몇 년씩 해본 게 아니라서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막 광고비 0원 이런 거에 현혹돼서 계산도 제대로 안 하고 막 돈부터 쓰고 그러시면 안 되고, 시작하기 전에 내 원가가 얼만지, 수수료가 얼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뭐 마케팅 비용이 얼만지, 그리고 반품이 얼마나 들어올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돈이 남는다고 하면 해보셔도 되는데, 계산했는데 돈이 안 남는다고 하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내가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즌 제품들을 많이 하잖아요. 과일 위탁은 마케팅비를 많이 썼는데 시즌이 지나서 회수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나가는 비용들 잘 계산해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일 위탁 광고비 0원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과일 위탁을 지금 뭐 검증을 하고 있지만 마진이 안 남아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많아요. 저는 공산품 판매하는 거를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공산품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일위탁 말고 이런 온라인 셀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링크에 있는 카톡방 들어오셔서 정보도 받으시고 마진 계산 어떻게 하는지도 물어보시고 셀링에 대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